안녕하세요. 박수신입니다. 저는 뒤늦게 그림을 시작한 후 처음 1년 동안 혼자 그렸습니다. 처음 1년 동안 혼자 그림을 그렸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의 기본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기본을 검색해 보았는데 많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보고 깊이 생각한 결과 저는 그림의 기본은 드로잉과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채화가 임흥빈 선생님의 블로그로 기억합니다. 그림의 기본이 무엇인지 정의한 후 이제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은 제가 시도했던 것 중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드로잉은 데생, 소묘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단지 부르는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폭이 넓고 깊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로잉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제가 드로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잘 그리기 위해 잘 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상을 흙깃하고 종이만 들여다보면서 잘 그리려 해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잘 보고 빠르게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선긋기 연습입니다. 충분한 선긋기 연습을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그림을 그리신 분들의 작품에서 필력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선긋기 연습을 통하여 몇 년 안에 그 필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드로잉입니다. 원근법을 파괴함으로써 근대 미술을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진 세잔느도 죽을 때까지 드로잉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틈나는 대로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작은 수첩을 이용합니다. 수채화 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며 재료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학 책을 구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처음 느낀 것은 재료학의 많은 부분이 물감에 관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미술 재료학의 세계 역시 폭이 넓고 깊어 평생 공부해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칼라 차트라고 부르는 물감 카탈로그에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물감 회사들은 이런 자료를 제공하여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물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료입니다. 물감의 색은 안료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물감의 이름은 달라도 안료가 같으면 물감의 특성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신의 팔레트에 짜 넣은 물감의 안료가 무엇인지 알면 색상을 안료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유리합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릴 때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물감을 구매할 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우 적은 수의 물감으로 더 풍부한 색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광도입니다. 오랫동안 빛을 받아도 바래지 않는 물감은 내광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내광도가 낮은 물감은 햇볕을 받으면
하루 안에 색이 바래기도 하지만 높은 내광도를 가진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작가의 사후에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을 선물한 분이나 제 작품을 구매한 분들께서 제 그림이 빛에 바래는 것을 보시고 낙담하시는 일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세 번째, 투명도입니다. 어떤 수채화 물감이든지 물을 많이 넣으면 투명해 보입니다. 또 투명한 물감으로 물감층을 쌓아도 충분히 어두운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통 수채화 기법을 이용하는 저에게 투명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투명한 물감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제 팔레트 안의 불투명한 물감이 유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염색성입니다. 염색도가 높은 물감은 안료의 입자가 고와 종이 표면의 작은 틈으로 쉽게 침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런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팔레트에 넣을 물감을 고를 때 염색성 물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염색도가 매우 높은 물감은 팔레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컬러 차트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도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혼색 표본을 만드는 것, 워시 연습이나 확산 실험 등 제 팔레트에 들어있는 물감의 여러 가지 특성을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은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물감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사용하는 종이와 붓에 대해서도 카탈로그에 표시된 내용을 살펴보고 시험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붓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은 무엇일까? 제가 그림의 기본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졌던 호기심입니다. 저는 그림의 기본이 드로잉과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기본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자료들 역시 제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